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78살 김재호 씨였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김 씨는 거실 바닥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넘어진 지 9시간이 지나 있었고 휴대폰은 손이 닿지 않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겨우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발견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김 씨는 구조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울 줄 몰랐어요. 만약 오늘 못 발견됐다면 정말 끝이었을 겁니다. 이 사례는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중 3명 중 1명은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단 1명도 없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는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죠. 낙상 후 골절로 이어지면 평균 회복 기간은 6개월 이상, 심하면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서 회복하지 못하는 동안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결국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호 씨 역시 구조된 후 처음엔 아들 집으로 들어가 잠시 지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밥값은 하는 건가, 이런 자책이 쌓이다 보니 결국 2달도 못 버티고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낙상 공포 때문에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설치고 주변 이웃과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더랍니다. 낙상 한 번이 사람의 생활 전체를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이 결국 요양원이라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이 말은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노후와는 거리가 멀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 않나? 하지만 그것이 정말 유일한 답일까요? 실제로 김재호 씨는 요양원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은 매일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과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을 요양원에서 보내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인간적인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대부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김재호 씨 역시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선택지가 이렇게 많을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과 건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결국 선택지는 좁아지고 불필요한 고립과 불안을 감수하게 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난 아직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낙상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은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준비의 첫걸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재호 씨처럼, 그리고 이미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분들처럼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았다고?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 전략입니다. 김재호 씨가 겪었던 두려움은 단순한 낙상 사고의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혼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이었죠.
의료 데이터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의 35% 이상이 만성적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특히 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은 실제로 우울증과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지만 많은 분들이 막상 입소한 뒤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답답함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고령자 커뮤니티 주거입니다. 낯설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새로운 주거 방식, 서울 근교에서 만난 74세 이은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살며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보건소에서 우연히 들은 커뮤니티형 주거시설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파트 같은 집인데 어르신들끼리 모여 살고 관리사도 있고 응급벨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 씨는 현재 한 달 생활비로 약 25만 원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24시간 응급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지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생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 노인 주거와 돌봄을 연구해온 복지학자들에 따르면 이 방식은 요양원과 가장 큰 차이가 자율성에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돌봄 중심인 반면 커뮤니티 주거는 독립 중심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산책을 할지 말지는 모두 본인의 선택입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구조는 노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뮤니티 주거에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요양원 거주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혼자 살 때 느끼는 극심한 고립감이 줄어들고 이웃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문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데는 돈 많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주거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일반 임대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이은자 씨가 사는 곳의 경우 보증금은 200만 원, 월 임대료는 18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공동식당 이용료와 전기료 등을 합쳐도 월 3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쟁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달로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순간, 이 씨는 입주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필요할 때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공동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모여 밥을 먹습니다. 혼자 살 땐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선 늘 누군가랑 대화를 합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게다가 시설에는 응급벨이 설치돼 있어 낙상사고에 대한 불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는 이젠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 대신 커뮤니티 주거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대답이 10명 중 8명꼴로 나옵니다. 왜 모르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홍보 부족입니다. 커뮤니티 주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이지만 모집 공고는 시청 홈페이지나 관보에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죠.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주거를 기초생활수급자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전체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뭐가 복잡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입니다. 제도는 이미 준비돼 있다. 커뮤니티 주거는 이미 전국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단순히 저렴한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응급호출 시스템, 건강관리실, 공동식당, 세탁실 등 일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관리 인력이 상주하면서 입주민의 안전을 확인해 줍니다. 즉, 혼자 살면서 불안에 떨 필요도 없고 요양원처럼 생활을 통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되 스스로의 일상은 지킬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비용 구조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비용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월 평균 300만 원에서 350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280만 원 이상은 기본이죠. 하지만 커뮤니티 주거는 월 30만 원 안팎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곧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간병비 때문에 적금을 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안전망이 주는 심리적 안정. 고령자의 삶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입니다. 낙상, 고혈압,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같은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커뮤니티 주거의 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각 세대에는 응급벨이 설치돼 있고 관리 인력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벽 3시에 문제가 생겨도 1분 이내에 응급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혼자 집에서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사실.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이 기회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커뮤니티 주거는 일부 지역에서 입주 미달이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경쟁률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70대에 진입하는 시점에는 지금과 같은 여유는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막연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아셔야 할 때입니다. 커뮤니티 주거는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격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커뮤니티 주거는 복잡한 조건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인가요? 둘째, 무주택자인가요? 셋째,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가요? 약 324만 원 이하. 넷째,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나요? 약 2억 4천만 원 이하. 이 4가지 중 대부분은 이미 해당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우리 지역 시설 찾기.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시청이나 군청 복지과에 직접 전화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보다 전화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커뮤니티형 주거시설 모집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예정된 모집 일정을 알려줍니다. 또한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보건소 공고문을 보고 신청하셨습니다. 3단계 현장 방문이 핵심입니다. 서류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느껴야 합니다. 방 크기가 충분히 넓은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복도와 엘리베이터가 보행기나 휠체어를 쓰기에 불편하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지, 응급벨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도 체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이웃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아니면 그냥 각자 방에만 있는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 공간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4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준비할 서류는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증명서, 건강진단서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시청이나 군청 복지과에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단계 신청과 배점 이해하기. 커뮤니티 주거는 단순 선착순이 아닙니다.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고 혼자 사는 분일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분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즉, 70대 이상 단독 세대라면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 자격만 되면 대부분 입주가 가능합니다. 6단계 체험해보고 결정하기. 만약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체험 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실제로 살아본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주거는 아직 많은 분들이 몰라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정보만 알고 계신다면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법을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커뮤니티 주거의 진짜 가치는 직접 살아본 분들의 변화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입주할 때는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의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빨리 왔을 텐데.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일상. 혼자 살던 시절에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고 마음도 점점 다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커뮤니티 주거에서는 아침에 문만 열면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는 게 당연한 일이 됩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오늘 산책 같이 가실래요? 라는 말이 오가고 공동식당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밥을 먹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는 시간이 하루의 일상이 되면 혼자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의 힘. 커뮤니티 주거의 장점 중 하나는 생활 리듬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혼자 살면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한 끼를 거르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공동식당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들과 함께 걷는 산책 모임, 간단한 체조 프로그램 등이 자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혈압, 혈당 같은 기초 건강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다.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 쓰던 분들이 커뮤니티 주거로 오면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남는 돈으로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혹시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경제적 안정이 노년기의 자존감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찾는 곳. 혼자 살 때는 이제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만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주거에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컴퓨터를 잘 다뤄서 이웃에게 인터넷 검색을 도와주고 누군가는 요리를 잘해 간단한 반찬을 나눕니다. 이 작은 역할들이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발적 참여가 노년기의 가장 강력한 활력소라고 강조합니다.
커뮤니티 주거는 단순히 저렴하고 안전한 집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노후의 방식입니다. 몇 년 후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나면 지금과 같은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이 정보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습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이런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번만 직접 발로 가서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쉽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주변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일 겁니다. 지인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노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말고 자유롭고 안전한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